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 야, 이준석 씨의 거짓말이 또 터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준석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룬 이유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속인 다음에 또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자기 기회 될 때마다 본인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노골적으로 뻔히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사람들 속이고 실제로 양두구육을 했는데 어디서 지금 또 양두구육하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아작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이준석 씨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했다. 그래가지고 이 역대급 사진이 등장한 거다. 이거 내 의지와 무관했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이 옆에서 실제로 나무를 심고 있는 천하람 씨 계속해서 잠수를 타가지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무슨 이재명 대표 비난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겁니다. 이준석 씨 옆에서 뭘 보고 배운 거겠습니까?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그래놓고 젊은 정치라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 칠불사 측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주지 스님이 이준석 의원에게 식수를 부탁한 적이 없다. 이거 이준석 의원의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분명히 이준석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해서 난 그거 그냥 심은 거다.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주술이 아니다,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 거다. 보시다시피 9월 25일자로 이런 기사가 떡하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당장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계속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독, 속보 이런 소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가지고 뭐 윤석열에 집중하자, 김건희에 집중하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하나 굳이 다 찾아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데,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도 굳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했던 발언과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슬쩍 바꾸는지, 시점을 어떤 식으로 흐트러뜨리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오전 4시경에는 주지 스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 관계자가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의원은 칠불사 경내에 심었으니까 이거 주지 스님 허락 받은 걸로 알고 그래서 나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요. 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뒤집어 봐서 만약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상황이었다 치고 이준석 의원이 이 무기를 쥐고 얼마나 장난질 쳐댔을지는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결국 자업자득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3시에 생방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는 방식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 잔기술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굳이 축적해 놓지 않으면 얼핏 들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게다가 거기서 펜코 지지층들이 붙어가지고 우리 준석이 형 봐라, 이 말 맞지 않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눈알 굴리기도 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본인도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부끄럽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순간을 모면할까 계속 실시간으로 그 생각만 하니까 여러가지 뭐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관련한 기사에 지금 실시간으로 비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저딴 식으로 배워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는데 거기서 앞장선 사람이 마치 아닌 것처럼 어디 감히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혁자를 가져가려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벌구다,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최악의 정치인이다, 도대체 저런 거짓말들은 왜 저렇게 계속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똑같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JTBC에서 지금 중요한 단독 보도를 계속 전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제 처음에 이런 단독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1차 주포 하고 따옴표하고 김건희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 진술, 요 내용인데요. 이후로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권오수가 수익의 30-40% 준다고 할 때 김건희가 있었다. 한마디로 1차 주포 이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JTBC를 통해서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가 있는 자리에 권오수 회장이 주포 이모 씨한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2010년 1월 12일 권오수, 김건희 이 만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하니 김건희 씨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이걸 두고 김건희 씨는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는 거, 주가 조작 그 공범들은 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 혼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 검찰이 썩어 빠졌다는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김건희 씨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뭐 그 성역할 스스로 하고 그러면은 검찰 집단이 거기서 깨갱하고 찍소리도 못 내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집어 생각해 봤을 때 김혜경 여사님이 지금 김건희 씨의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똑같은 짓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으면 지금 나라가 진작 뒤집혀도 10번은 넘게 뒤집혔을 겁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의 개미 죽이기 주가 조작,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딴 쪽 가가지고 무슨 약자들을 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가. 이 개미들 죽이는 거, 서민 중산층들 그런 희망의 끈을 김건희라는 사람이 직접 아예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역겨운 언플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김혜경 여사님이 저랬다고 생각해봐라. 이거 어떻게 했겠냐? 검찰, 언론, 정치권 할 거 없이 사방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물론이고 윤석열, 관여된 검사들, 국힘당 의원, 관련자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어제 8,600만 원 공연 단독 관람 논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KTBC 즉 거기서는 녹화 중간에 들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출연자들이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도 채팅이 수천 개 달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KTV 측에서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녹화 중간에 들러서 그냥 출연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잠깐 오신 거다. 그 예상이 없었던 거다. 하지만 참석 배치도가 공개가 되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었고, 심지어 공연도 중간에 잠깐 들러서 격려차 온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참석 배치도에도 떡하니 빨간색 점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자리를 진작부터 잡아놨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는 출연자의 그 얘기도 나왔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아지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 국힘당에서도 겉으로는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속은 멘붕이 왔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뭐 결국 그 부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4명의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시켰다고 그렇게 떠벌떠벌거리더니 4명이나 이탈을 해서 지금 국힘당에서도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법안 재발의를 공언하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번 제2표결을 하게 됐을 때 4표가 아니라 앞으로 4표가 더 추가가 되면은 그럼 이제 그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게 가결되는 상황이고요. 친윤계는 겉으로는 막 언론에다 대곤 야 별게 아니야 이거 그냥 잘 넘어갔잖아, 민주당이 지금 떼법 정치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 위법 위헌이라니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속내는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힘당에서도 특히나 더더욱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여기서 이대로 용산 대통령실 김건희 씨 눈치 봐가지고 넙죽 엎드리다가는 다음에 자기 배지를 못 달게 생긴 상황이니까, 심지어 TK 지역 국힘의 본진이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김건희 씨 눈치만 보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악재가 수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명을 한답시고 헛소리를 하다가 논란을 더 키우고, 추가적으로 지금 JTBC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 뭐 방송사, 특히 유튜브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도 민주공화국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 김건희 처벌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 얘기를 어제 또 했는데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아니, 당대표로서 당론 부결을 뭐 이건 안 된다 라는 자신의 그 지도력으로 이걸 막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 방식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했습니까? 그냥 말만 저렇게 떠벌떠벌거리고 다니니까, 야, 저 원내대표 저 허수아비, 원내대표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그 원내 그 배지 단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갈지를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죠. 그냥 일단 나왔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간만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철수 2라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공격사수라고 불리는, 결국 이 김대남 씨발로 시작된 윤석열 한동훈 간의 갈등, 이것도 지금 굉장히 꿀잼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대남 씨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덮고 넘어가려다가, 야, 그 개인 일탈이야, 그 망상이야, 요렇게 넘어가려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 불난데 기름이 활활 막 끼얹어지고 여기저기 불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용산 내부에서도 사퇴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웃긴데, 아무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들도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이건 김대남 스스로 결단할 문제다. 왜냐면 지금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에서 뭐 인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가 나가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용산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친한계에서만 김대남 씨에 대한 비판을 하고 뭐 용산 대통령실 비판하고 요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내일 생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결국 친한계는 지금 뭐 형사 고발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야, 나경원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 지도부를 막 맹 비난하는데, 야, 탄핵에 기름기 얹지 말라니까? 지금 이게 나경원 씨 워딩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그 개인적 일탈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떻게 저 개인적 일탈을 두고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한동훈이란 사람, 그리고 친한계 그 의원들이 옆에 착 달라붙어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나경원 씨 본인은 이러면 뭐 용산 대통령실의 이쁨을 받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도 갈등의 요소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좀 점수 좀 따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수의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빠른 속도로 거리에 나가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한동훈 씨 입장에선 얼마나 열받는 상황입니까? 아니, 김건희 씨가 지금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얘기 좀 했다고 이걸 두고 이거는 오히려 탄핵에 기름을 끼얹는 거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해당 행위 될 수 있다고 나경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도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간만 보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 눈높이를 본인이 얘기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직접 행동으로 옮겼어야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여기저기 눈치만 슬슬 보면서 필요할 땐 또 용산에 넙죽 엎드리고, 실제로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에도 따르면 1월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 갔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한테 넙죽 엎드리니까 그래, 우리 동훈이 내가 좀 면 좀 세워줄게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겉으로는 허세랑 허세는 다 부리고 있지만 그냥 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부에 사람들이 제대로 뭉칠 리가 있냐고요. 무슨 등산을 가자 그러니까 친한계 6명 왔다는데, 이런 지도력으로 도대체 국힘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국힘도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이준석 의원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측의 거짓말, 그리고 한동훈 측의 쫄보 행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요. 내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도
보다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